우리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한 연구자의 실험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생쥐를 통해 인간의 뇌를 연구합니다. 생쥐와 인간의 기본적인 뇌 구조는 물론 폭력을 일으키는 뇌의 영역도 서로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서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주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곳이 전두엽 피질, 그리고 편도체, 그리고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마우스에도 유사하게 그런 지역들이 공격 행동, 폭력과 관련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쥐의 뇌, 그중 어떤 영역이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걸까요? 예,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타겟으로 삼은 뇌 지역은 시상하부 내부에 있는 복내측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폭력과 관계된 뇌의 영역을 밝히는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쥐의 뇌 중 시상하부에 빛으로 자극하면 활성화되는 단백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영역을 작동시키고 멈추게 할 조정 장치를 넣죠. 폭력을 일으킬 폭약과 도화선을 뇌에 인공적으로 넣은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확인할 차례입니다. 보통 수컷쥐는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암컷을 따라다니며 교미를 시도합니다. 쥐가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번엔 뇌 시상하부를 자극할 장치를 켰습니다. 평상시 암컷을 따라다니던 수컷쥐가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키자 동시에 격렬하게 암컷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자극이 멈춰지자 바로 공격을 멈췄습니다. 뇌 안에 존재하는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신경세포의 한 지역으로 이 복내측 시상하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의 스위치를 켜면 결과적으로 공격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이 폭력의 스위치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를 자극하면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죠. 시상하부와 함께 작동하는 또 다른 폭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편도체입니다. 이곳을 통해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를 감지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종종 폭력으로 이어지죠. 수많은 유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복잡한 심리적인 형질들, 예를 들어 뭐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야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거에 수백만 년 전에 수렵 채집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 다시 말해서 음식물이나 영토 혹은 짝짓기 기회를 놓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폭력을 휘둘러서 자원을 독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도 많았을 겁니다. 먼 과거, 생존하기 위해 폭력을 쓴 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의 우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人をいじめたり何か殺したりするのも、実は楽しんでいたりす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 두 명의 이제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DVD를 고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흉기를 들이대더라고요. It's funny. They didn't have a knife or a gun, but the leader of the group had a rock in his hand. It was just a big, sharp rock. They had to use physical, weapon like carrying of, iron sticks and. 일단 딱 총을 들이대는 순간
아, 이제는 내가 몇 초 뒤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Anger, pain. And then, oh yes, it's natural. So I'm ready to be violent in a situation where I don't feel safe. 내가 너한테 맞아 죽나, 내가 널 죽이나, 그게 그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We allow emotions to, get over our sense of reasoning. 다른 이를 때리고 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인간의 폭력성은 우리 뇌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맞서는 뇌의 회로인 거죠. 이곳이 폭력의 회로입니다. 사실 이곳은 뇌의 깊숙한 안쪽에 있는 감정을 다루는 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란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시상하부나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우리의 폭력의 회로는 내가 속한 집단보다 다른 편에게 더 쉽게 작동합니다. 해마다 5월 볼리비아 마차에서는 틴쿠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틴쿠가 시작되면 서로 다른 마을에 사는 50여 개 부족들이 모여서 피를 흘리며 싸웁니다. Tinku es un deporte sangriento. Bueno, mi nombre es Leonel Sayeli Janco. Mi cargo es como alcalde comunal, cuidar a la gente a la fiesta y hacer respetar las leyes que me dijeron la comunidad. Orgulloso, porque yo nací para eso. Yo crecí aquí con esa cultura y tengo ánimo para ir a la fiesta. Me veo mi sangre, soy capaz fuerte, me pongo más fuerte. Los años pasados no existían efectivos policiales, cada grupo con su alma salían, o sea que morían. Había accidentes, había fracturas que en realidad nadie siente, ¿no? De eso, y eso ha sido nuestra costumbre cultural. Ahora en la plaza de Macha, entrando así en grupo, bailando, vamos a encontrarnos con otro grupo y ahí es lo que suscita la pelea. Que en realidad aquí nosotros practicamos el deporte sanguíneo que dicen en otras cosas, porque nos agarramos realmente enemistad con otros grupos. Y eso es la fiesta. Esta fiesta ha sido desde muy antes. La pelea es tremenda en realidad, que nadie puede realmente apartarlos. Van a ir tomando, bebiendo las bebidas alcohólicas. La gente más está cargado de pilas, no entiende. Realmente quieren sacudirse siempre, ¿no? En otras cosas, en otras palabras, quieren pelear siempre. Otro siempre te va a joder, ya listo, una cancha vamos a ir, nos vamos a pelear, así va a ocurrir la cosa. Pues. La moral nomás me sacan sangre. Pues. ¿Qué más puede ser, no? 이들은 모두 같은 나라에 살지만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다른 부족으로 나뉘고 서로 다른 부족끼리 1년에 한 번 틴쿠에서 격렬하게 맞붙습니다. 맞고 때리고 심지어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사람들은 폭력의 스위치를 쉽게 켭니다. 중학생 때는 친구들끼리 편을 나눠서 그 친구들끼리 다니는 무리를 막 만들고 그 무리랑 다른 무리 애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Places of business saying foreigners are not allowed. Like when you want to go to a bar and they're like, oh, here foreigners are not allowed here, or people from this country are not allowed here, and you're like, why? We just want to have a good time together. Like, oh, you're from America? Okay, you come in. Oh, you? Oh, no, not people from your country. No. Like, why? It doesn't make any sense. People hold like a negative attitude about foreigners, particularly people of color. Well, when I came to the U.S., I was only 9. I'd never seen Asians before, so there were all types of discrimination, all sorts of names are called, to me. And so, my neighbor, the neighborhood we moved to, the kids didn't want to play with us, but basically we were just Asians. And they thought everything we did were inferior to them. 中国有一句俗话叫“物以类聚，人以群分”。首先，每个人是不一样的，所以他会有不同的类群出现。In that kind of language, the us and the we, and I think it's a reality because seriously, there is an us and there is a there, them, and us.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쉽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네오나치주의자로 활동했던 한 독일인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The East German authorities have said, in essence, that the Berlin Wall doesn't mean anything anymore and allowed thousands of The West German Bundestag, the news brought thunderous applause. 1989, als die Mauer fiel in Deutschland, war ich 15 Jahre alt. Sie müssen sich vorstellen, ich komme aus einer Stadt, in der es gerade im Ostdeutschland so war, dass Flüchtlinge, Ausländer, außerhalb der Stadt untergekommen sind, in sogenannten Lagern. 5 Kilometer von meiner Heimatstadt hatten wir ein ehemaliges Polizeilager mit Stacheldraht und Baracken, also kleinen Häuschen. Dort waren immer die Flüchtlinge untergebracht. Mit Ausländern. Damals waren die meisten aus dem afrikanischen Raum. Wir hatten Algerien gehabt, wir hatten die Vietnamesen gehabt und so weiter. Und wir sind aber mit der Kultur nie vertraut gewesen. Es waren immer Fremde. Und jetzt kamen die Rekrutierer von rechts und machten uns klar, dass diese Fremden uns irgendwann übernehmen, alles wegnehmen, unsere Kultur zerstören und somit eine Gefahr für unsere Zukunft sind. Ich hatte Angst. Das waren Ängste. Und aus dieser Angst heraus wurde ich radikal, weil ich mich dagegen wehren wollte. Und dann sind diese Menschen, die vorher vielleicht nie gewaltbereit waren, mehr gewaltbereit, als man sich das vorstellen kann. Das heißt, in Gaststätten, in Restaurants hat man die Ausländer vertrieben, aus Jugendclubs hat man die Ausländer vertrieben, dass ich den erweitere, weil ich bin ja vorher in einer gedanklichen Isolation gewesen. Ich habe ja nichts anderes zugelassen. Mein ganzes Umfeld hat ja immer die gleiche Meinung gehabt wie ich. Und niemals habe ich etwas zugelassen wie Kritik oder etwas anderes. Also ich fühle mich auch ein bisschen missbraucht. Und dann ist es eben wirklich mit ganz viel Glück nur, dass man sagt, ich muss da weg.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는 더 잔혹할까요? 내가 안전하려면 내 집단이 더 강해져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에 속해 다른 집단과 경쟁하고 싸울 때 폭력의 회로는 폭주하는 한편 우리 뇌의 다른 한 부분은 서서히 느려지고 활동이 줄어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케 하는 곳입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반복한
우리의 행동은 인류사에 엄청난 재앙을 키워왔습니다. Is it about the power between the leaders of the country?昔も今もきっと同じな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I think our violence scale has really intensified and escalated. Light them all up. Come on, fire! It's a crazy world we live in. It's a very violent world we live in. It's just sad that in 2019, people are still killing themselves for no just reason. (20세기에) 큰 세계대전도 있었고 인간의 폭력성은 더 증대되고 있고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사시대 유적지들에서 유골들을 조사를 해보면 평균 15%가 타인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살해를 당했거든요. 반면에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었다는, 즉 1차, 2차 대전이 발발하고 한국전쟁이 있었던 20세기 전쟁으로 인한 기근, 질병 등을 다 포함을 해도요, 그 퍼센테이지는 3% 정도였다는 것이죠. 글쎄요, 폭력이 줄고 있다니 저는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먼저 선사시대부터 20세기까지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5배 정도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살인율도 지난 몇 세기 동안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중세시대와 비교하면 3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비국가사회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과 20세기 국가사회의 전쟁 사망률도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20세기 국가사회의 전쟁 사망률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평화롭고 사람들이 착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훨씬 더 폭력적이었고 타인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때리면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 국가 권력이 성립을 하면서 그 폭력이 비약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 문명에서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 등장한 굉장히 다양한 기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했던 기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협력과 평화를 유도하는 공감이라든지 도덕심이라든지 자기 통제, 이성, 상대방의 어떤 죽음이나 그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번영을 순전히 나의 이득을 위해서 바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폭력을 제어하는 제도나 법을 만들었던 굉장히 근본적인 기원은 뭘까요? 과학,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가 이러한 폭력의 감소라든지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성이라는 것이죠. 이성, 인간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과거에는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보이면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서 식량을 빼앗고 필요한 걸 얻는 게
가장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 국가나 제도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점점 폭력을 줄여왔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인간다운 해결책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젠 법과 제도를 만든 합리적인 이성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이끈 공감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성 역시 우리 뇌의 한 부분입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의 오래된 폭력 회로는 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이 회로를 멈출 브레이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의 브레이크이자 셧다운 버튼은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고 인간의 이성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뇌의 가장 바깥 영역,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줄 이성의 뇌, 전전두엽이 작동하여 우리는 내 편을 넘어 다른 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폭력으로 해결하기보다 법과 제도 속에서 우리는 공감원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알게 되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과학은 우리 스스로를 깨울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 세계 77억 모두가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한 여성의 자손이라는 조금은 믿기 힘든 사실을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란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생물의 진화 그리고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 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남, 여, 우리 모두의 몸에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즉 현재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지구상에 75억 명,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종들은 많아야 몇만 마리, 10만 마리 정도의 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팬지 50마리, 100마리가 이루어서 살고 있는 같은 무리 안에 매일 얼굴을 보고 살고 있는 두 개체를 뽑아내서 이 둘 사이의 유전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저와 아프리카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커다란 유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알려주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은 굉장히 최근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라시아 사람들의 공통조상은 한 6만 년 전에는 중동에 살고 있던 겨우 몇천 명의 사람들로 다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습을 하고 문화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어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만 년 동안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달라져 보이지만 유전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 가족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작은 차이, 그런 차이들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계속 움직여 다니고 서로 혼합을 했고 그런 긴 역사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발생한 그런 차이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했던가요? 인종, 민족, 나라, 종교, 이데올로기, 수천 수만 개의 벽, 셀 수 없는 만행들, 차별하고 파괴하고 증오했던 과거.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물질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폭력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수없이 구별짓고 편을 나누고 서로에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폭력 스위치가 언제 어떻게 켜질지 이해한다면 우린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끔찍한 살인, 전쟁은 여전하지만 우린 분명 전보다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폭력보다 이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평화로운 뇌를 지닌 종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은 오늘까지의 그 어떤 시대보다 평화로울 겁니다. 최악이 아닌 최선의 시절에 우리 인간이 잘 해내온 것들을 기억한다면 말이죠.